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8260K 채널에서 오늘은 법 위에 군림하는 빌드업 코리아와 엠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엠킴과 빌드업 코리아가 벌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제 공작 행위는 미국 트럼프도 모르고 있고 CIA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엠캠의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의 수상한 행적 중에 하나인 법인 통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조국 신당의 한 의원이 빌드업 코리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서울시에 어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와 국세청, 서울시는 아무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는 2023년도부터 우리은행에서 발급해준 빌드업 코리아라는 이름의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발급해준 통장은 13자리 코드로 되어 있고 앞에 4자리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4자리 코드는 사업자 통장 또는 법인 통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조국 신당의 의원이 행안부와 국세청,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어떤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2023년도부터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법인 통장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개인도 잘 안 해줍니다. 보이스 피싱 때문에 통장 하나 개설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엄청난 조사를 받고 확인을 해야지 해줍니다. 더더군다나 법인 통장이나 단체 통장은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관련 또는 관할 은행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은행에서 그런 통장을 발급해 줬을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미국 FBI에서 한동훈이를 불러다가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통보해주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동훈이가 조사를 해서 처벌한 것은 딱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 한 사람입니다. 8천억 원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런 우리은행의 통장을 그 시기에 갖고 있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가 청총무 단체 신고를 하러 관할 세무서에 갔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단체 신고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는 없다.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단체 등록증 발급을 거부했었는데 시끌벅적하게 떠들다 보니까 위층에서 한 여자 직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 직원이 내려오더니 아니 왜 노란 딱지로 된 단체 등록증 안 해주고 말이 많아요?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때 가서 허겁지겁 해가지고 단체 등록증을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데 5번을 갔습니다. 안 해줍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단체 통장을 안 해주다가 5번째 가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줬습니다.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는 단체 등록도 한 바가 없고 법인 신고를 해서 법인으로 등록된 바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앞자리 4자리 코드가 된 사업자 통장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통장으로 수십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엠킴은 법인 등록하는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신청을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사례를 스카이데일리에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터넷 신문협회에서 제명당하고 이제는 회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두고 이봉규 채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파를 공격하다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좋은 본보기가 됐다. 요 따위로 이봉규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사가 없어진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스카이데일리는 제가 북한군 시신이 동작동 5.18 묘역에 매장이 못 되니까 망월동에다 매장을 하고 대신 통합병원 방위병을 대신 매장해서 소속을 속였다. 이런 내용을 전자책을 통해서 발표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스카이데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은 있었는데 그 신문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조정진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바로 정성홍이하고 장락승이가 운영하는 단체를 또 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정진 대표가 저한테 직접 자기가 정성홍이하고 장락승이를 발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정성홍이가 간첩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향을 했어요. 전향.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정성홍이는 전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가 없어졌다면 그 두 단체도 없어져야 되는데 두 단체는 멀쩡하게 지금 존재합니다.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최수영이라든지 마이클 리 등등 다 그대로 지금 활동을 합니다. 오직 스카이
스카이 데일리라는 매체만 없어지고 허겸이라는 기자는 딴 신문사를 차리고 조정진 대표도 다른 인터넷 매체를 차렸습니다. 이거는 스카이 데일리가 그 많은 정보를 모처로부터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기사화한 내용 이런 걸 다 증거를 없앤 겁니다. 조정진 대표와 허겸 기자가 저에게 무슨 말을 썼냐면은 제가 작게 8018에 실린 북한군 430명이 도청에서 얼굴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쓰레기차 17대에 태워져가지고 청주로 갔다. 그 사진이 뉴욕타임즈의 표지로 실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거와 그 사진은 아니지만 그거 비슷한 사진, 그 사진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최웅 11여단장이 21일 날 철수를 했다고 할 때 실제로는 최웅이는 철수하지 않고 전교사로 소환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11여단장 운전병이 기관총에 맞아서 전사하면서 찝차가 뒤집어질 때 최웅이가 그 밑에서 기어 나오면서 레이더 기지가 있는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도주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협박을 받다가 팬티바람으로 미군 부대로 도주했다. 이런 게 다 사기였던 겁니다. 11여단의 모 참모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허겸 기자가 자기들도 최웅 장군의 무전이 전교사에서 21일 날 송출됐다. 그걸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검사를 했을 때 선관위 서버 10%를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한 보도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었었군요. 그런데 스카이 데일리 자체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엄청난 자료가 지금 증거가 다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봉규가 곧다이로 입을 놀리고 있는 건데 바로 빌드업 코리아가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증거를 다 잡아놨죠 지금은.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라는 단체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 닫고 튀면은 증거가 하나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근무했는지도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해놓고 빌드업 코리아를 운영한 겁니다. 여기에 정용진이가 엄청난 자금을 댔다는 것도 미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때려치고 일단 빌드업 코리아가 법인 등록도 안 돼 있고 신청한 적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없고 하다못해 청청모처럼 단체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은행에서 앞에 4자리 숫자가 붙은 사업자 통장을 내줬는지 이거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숫자만 보면은 이거는 사업자 통장이다 하는 걸.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걸 내줬다면 그건 불법이죠.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이런 거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애교에 불과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CIA가 저를 냉대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CIA가 얼마나 중국 돈을 받아먹고 오염이 됐었는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M캠에 대해서 그러니까 M캠 김민아에 대해서 영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은 인물입니다. 트럼프에게 1억 달러를 기부했던 엑스 사장도 지금 찬밥이 돼 있는데 김민아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만 트럼프 아들을 초청했다. 찰리 커크를 초청했다. 이런 식으로 다 공작을 해서 엮어준 다음에 김민아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막 띄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알고 있죠.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김민아가 처음에 미국에 있는 우익단체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접근을 하더니 지금은 자기가 뜨니까 미국에 있는 우익단체들은 상대도 안 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익단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 여자가 본래 좌파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작원 수준의 활동을 한 게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우익단체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겁니다. 적개심. 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결과를 봐서 제가 전해드릴 것이고 제가 건강 상태가 아직도 좋지 않아가지고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계속 올린다고 했다가 그걸로 골병이 들어가지고 며칠 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10월 달에 새로 후원자가 되시니 2일날 정땡땡이라는 분인데 10,000원 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일날 조땡땡이라는 분이 10,000원을 입금하셨는데 신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애국자라는 닉네임으로 300,000원을 보내신 분은 기존의 후원자십니다. 댄싱카시라는 분이 2일날 30,000원을 입금해 주셨는데 이분도 기존 후원자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신규 후원자분이 10월 달에 새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후원하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일보 강당에서 세미나를
강연을 할 때 거의 400에서 500명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주최를 하셨던 분들이나 참석하셨던 분들이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았단 말인가?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우익 인사들이 왔었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 지금 몇 분이 후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10%만 후원하셔도 40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 국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됐을 때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됐습니까? 미국의 원자탄으로 해방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미국 기관들과 함께 광주 학살 그리고 청주회에 대한 폭로, 국회 청문회 이런 거를 해야지만 한국이 중국의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미국은 그걸 압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아들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반드시 국권을 되찾는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